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6과 지혜가 묻어나는 말, 속담과 관련된 성어와 문장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널리 쓰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속담을 한문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속뜻이 무엇인지 새기는 정도의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를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셋, 마음에 새기는 글. 왜 배워야 할까?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라는 말이 있다. 어른들이 오랜 체험을 통해 터득한 지혜는 현재의 우리 삶에 이로움을 준다는 뜻이다. 옛사람들의 생각이 잘 담긴 말로는 속담과 격언이 있다. 속담과 격언에는 선인들이 생활 속에서 얻은 귀한 경험과 가르침이 녹아있어 우리 삶에 훌륭한 지침이 된다. 이 단원에서는 선인들의 지혜와 교훈이 담긴 속담과 격언을 익히며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자. 자, 이 단원 소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6. 지혜가 묻어나는 말. 이 단원에서 내 목표는 한문 속담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를 마음에 새겨 건전한 가치관을 기르기, 한문 문장에서 평서문의 특징을 알고 구별하기, 국어 교과에 나오는 한자 어휘의 뜻을 이해하여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속담은 예로부터 일반 대중 사이에 전해오는 짧은 말로 생활 속 지혜가 담긴 소박한 글귀이다. 속담에는 선인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며 얻은 경험이 축약되어 있고 그들의 풍자와 해학이 녹아있다. 자, 거기 속담의 네모 박스를 한번 쳐보십시오. 예를 들어 문제를 블랭커는 예로부터 풍자와 해학이 녹아있다.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맨 위에 속담 이 한자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우리가 배워야 할 새로 나온 한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쭉 같이 보시고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학교에 와서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생각 싹 틔우기 그림을 한번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혹시 내 안경 못 봤어? 등잔 밑이 어둡다잖아. 가까운 곳부터 찾아봐. 자, 이 대화의 밑줄 친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면 한자성어로는 등하불명 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 성어의 속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나 사물 따위를 가까이에 두고 찾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본문 우리 교과서에 실린 한자 성어로 된 속담 2개와 문장으로 이루어진 속담 4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등하불명. 자, 등불, 등잔 할 때 등이고 아래 하자, 아니불, 밝을 명. 해석 순서는 1, 2, 4, 3. 자, 그 뜻을 한번 보죠. 등잔불 밑이 또는 아래가 밝지 않다. 자, 어떤 속담이 떠올라야 되는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등잔 밑이 어둡다. 이 한글 속담을 한자로 하면 등하불명. 자, 속뜻은 거기 나와 있네요. 가까운 곳에서 생긴 일을 도리어 잘 모르다. 혹은 가까이 물건이나 사람 따위를 가까운 곳에 두고 찾지 못하는 경우를 등잔 밑이 어둡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성어 오비이락. 까마귀 오, 날 비, 배나무 이, 떨어질 락. 해석 순서는 1, 2, 3, 4.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 어떤 속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속담이죠. 속뜻은 관계없는 일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서 타인의 오해를 받는 경우를 뜻합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이런 속담하고도 관계가 깊고요. 한번 여러분 써볼까요?
어떤 일이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일어나 타인의 오해와 의심을 받는 경우를 오비이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두 개의 한자 성어 등하불명 오비이락. 거기다 문제를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다음 한글 속담을 한자 성어로 잘 나타낸 것은, 옳게 나타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거나, 혹은 반대로 다음 한문 속담을 한글 속담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등자 밑이 어둡다, 등하불명,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오비이락,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죠. 기마면 욕솔로라. 기, 말탈 기자, 말마. 기마면 말을 타다라는 뜻이고, 욕, 하고자 할 욕자, 무엇을 하고자 하다. 솔, 자, 이 글자에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 글자는 두 가지로 발음이 되는데, 거느리다, 이끌다 할 때는 솔입니다. 통솔, 인솔, 솔선수범 할 때는 솔인데, 얘가 율로 읽을 때가 있어요. 비율을 나타낼 때는 율입니다. 확률, 타율, 승률 할 때는 비율, 율자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거느릴 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노자는 노비, 종을 뜻합니다. 종농. 그럼 해석 순서를 보면 21543, 21543 말을 타면 노비를 거느리고자 한다. 거느리고 싶어 한다. 자, 속뜻은 우리가 말이 없을 때는 말만 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말 타니까 누가 그걸 노비가 끌어줬으면 좋겠다. 인간의 욕심, 욕망은 끝이 없다. 혹은 끝없는 인간의 욕심이란 뜻입니다. 적공지탑은 불타라. 네 번째네요. 적, 우리가 쌓을 적자입니다. 적금을 들다 할 때 쌓을 적. 공, 이 공이라는 것은 노력 따위를 말합니다. 지는 어조사 지자, 뭐뭐의, 뭐뭐하는. 1과 3과에서 배웠죠. 탑은 탑. 그럼 적공지탑은 해석 순서가 2, 1, 3, 4가 되겠네요. 공을 쌓은 탑. 공을 쌓은 탑. 이 말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일이란 뜻이 되고, 불타. 이 타자는 무너지다, 넘어지다의 뜻이니까 아니 불자, 넘어지지 않는다. 해석 순서를 다시 한번 읽어주면 2, 1, 3, 4, 6, 5의 해석 순서입니다. 공을 쌓은 탑은 넘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입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 말의 의미는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일은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결과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게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나겠죠. 이럴 때 적공지탑 불타라. 공든 탑이 무너지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불연지돌 연불생이라. 불, 아니 불, 연자는 불탈 연자입니다. 불태우다, 불타다. 지는 어조사 지자고, 돌자는 거기다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굴뚝 돌자입니다. 굴뚝 돌자인데 명사로 쓰일 때는 굴뚝이고요. 얘가 갑자기란 부사어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충돌, 그럼 갑자기 부딪히는 게 충돌입니다. 또 돌출발한 할 때는 갑자기 돌자입니다. 또 부딪히다라는 뜻도 있어요. 충돌할 때 부딪힐 돌자입니다. 충돌할 때는 부딪힐 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굴뚝 돌, 갑자기 돌, 부딪힐 돌, 세 가지 뜻으로 쓰인다는 것. 여기에서는 명사 굴뚝 돌자라는 것. 그럼 불연지돌만 해석하면 2, 1, 3, 4 불을 떼지 아니한 굴뚝. 불을 떼지 아니한 굴뚝에는 연불생, 연자는 스모그, 연기 연자입니다. 연기. 얘기하다 보니까 화면이 자꾸 내려가네요. 연기 연, 아니불 날생. 불연지돌은
불을 떼지 아니한 굴뚝엔 연기가 생기지 않는다. 연기가 나지 않는다. 자, 속뜻은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 혹은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원인을 뜻하는 한자는 원인인이라고 하고 결과를 뜻하는 한자는 결과과라고 보죠. 열매과. 그래서 인과 혹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속담은 불연지돌 연불생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불을 떼다 연자는 원인이 되죠. 원인. 그 다음에 연기 연자는 결과가 됩니다. 시험에 원인과 결과를 잘 나열한 한자는 그러면 원인은 불을 떼는 것, 결과는 연기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아복기포 불찰록이라 아복기포 불찰록이라 나아자입니다. 복자는 배 복자. 여러분 배, 복통, 배가 아픈 걸 복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복 그러면 나의 배입니다. 나의 배가 기, 이미 기자, 포는 배부를 포자. 1, 2, 3, 4를 해석하면 내 배가 이미 부르면 이렇게 되겠죠. 불, 아니 불, 살필 찰. 아까 종, 노자, 배고플 기자입니다. 종의 배고픔은 살피지 않더라. 내 배가 이미 부르면 종의 배고픔은 살피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이기주의를 뜻하죠. 자기만 배고프고 좋은 옷 따뜻한 거 입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야 굶든 춥고 지내든 상관하지 않는 이기주의를 경계한 속담입니다. 자, 밑에 속뜻 보죠. 자기만 만족하면 남의 곤란함은 돌봐주지 않음. 그럼 여러분은 거기다 이기주의라는 말을 쓰면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담 속찬에 나와 있는 유명한 문구인데요. 여러분은 타인을 둘러볼 줄 아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속담에는 겉에 드러난 뜻 이외에도 속뜻이 존재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그러면 속뜻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하불명, 가까운 곳에 생긴 일을 잘 모르는 경우, 오비이라 관계없는 일이 우연히 일어나 오해를 사는 경우, 기마욕설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적공지탑 불타, 노력과 정성을 다하면 결과가 헛되지 않는다. 불연지돌 연불생,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원인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존재하는 법이다. 아복기포 불찰록이 내 배 부르면 종은 배고픈 줄 모른다. 이기주의에 대한 경계. 자, 오늘은 속담 6개를 같이 보았습니다. 한 장을 넘겨볼까요? 인류 공통의 자산 속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햇살 한 줌, 인류 공통의 자산 속담. 속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각 나라에 존재하는 인류 공통의 자산이다. 각 나라의 속담에는 그 나라 고유의 생활 방식과 문화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나라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속담을 알아보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벽 안의 말을 벽 밖에서 듣는다. 벽에 귀가 있고 미닫이에 눈이 있다. 어느 곳에서든 항상 말 조심하라. 금강산도 식후경.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긴다. 꽃보다 경단. 아무리 좋은 일도 배가 불러야 흥이 난다. 자, 이처럼 속담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나라에 있죠.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동아시아 3국의 속담은 비슷한 것들이 참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문제가 하나 나오죠. 속담 짝짓기.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알았으니까요. 한번 기역, 니은, 디귿은 답을 한번 등하불명, 오비이라, 기마욕설로 금방 했던 거니까 속뜻을 잘 연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1번은 남의 사과를 함부로 따니, 그러니까 의심을 했잖아요.
이거는 뭐가 되죠? 오비이락. 자,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고마워. 나 저것도 주면 안 돼? 욕심이 과하네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기마, 욕설로, 디귿. 가까이 두고 전화기를 못 찾고 있네요. 등하, 불명. 등잔미 주어독다. 기억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방금 선생님이 읽었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 맞는 속담을 찾는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어휘력 가꾸기, 말 맞자가 들어가네요. 부수로 보는 한자. 자, 한자를 볼 때 말 맞자가 나오면 대부분 말과 관련이 깊고 또는 타는 것과 관련이 깊고 말 맞자가 들어가면 100% 말마가 부수가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몰구, 도구만 한번 불러주죠. 몰구, 구박, 구보, 말탈기, 기병, 기마, 시험할 험, 시험, 체험, 영역, 영무원, 종착역, 오를 등, 급등, 등락, 떠들 소, 소동, 소란. 자, 어떤 한자들이 쓰였는지 혹은 다음 한자들의 공통점을 물으면 부수가 같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국어 교과서 속에 쓰이는 어휘들도 한자어가 많습니다. 여기는 한번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표준어, 관용어, 금기어, 비속어, 은어, 보어, 그 밖에 어간, 품사, 전미사, 서술, 희곡, 원고, 도치법, 경국의 자, 이 밖에 다양한 국어 속 한자 어휘들도 각자 조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예시가 되어 있네요. 보란 뭐고, 희곡이란 뭐다. 이렇게 한자로 풀이를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울 보자, 말씀 어자. 문장 내에서 불완전한 것을 보충해주는 말을 보어라고 한다. 이렇게 한자로 알아놓으면 편하겠죠. 희곡, 놀다, 놀 희자에 구불 곡자는 여기서 곡은 악보나 대본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을 희곡이라 한다. 이렇게 한자를 알아놓으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서 형성평가 문제, 4문제가 있네요. 같이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다음 설명, 기억에 들어갈 어휘로 알맞은 것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잘하는 시네요. 라는 구절에는 어떤 것이 쓰여 있다. 찬란한 슬픔의 봄. 자, 문장의 위치가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1번 관용어, 2번 금기어, 3번 표준어, 4번 전미사, 5번 도치. 도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2번에서 4번 문제 잘 봐두시기 바라고, 시험 형태가 이런 내려갔네요. 잠깐만요. 잘 봐두시고 시험 형태는 이런 식의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대화와 어울리는 속담 여러분도 한번 찾아볼까요? 나 무용대에서 실수할까봐 걱정돼. 연습한 대로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일은 헛되지 않는다. 그러면 공든 탑이 무너질까? 무너지랴. 공을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에가 있네요. 라. 3번 인터뷰 밑줄 친 내용과 의미가 통하는 속담. 인터뷰 볼까요? 뿌리 없는 나무에 잎이 필까요? 자, 뿌리 원인이 되겠고 잎 결과가 되겠네요.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그 말은 뭐겠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마가 있네요. 마지막 문제. 문장의 유형을 맞는 문제. 자, 이거는 좀 공부가 필요한데요. 평서문, 우리가 긍정문이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이 평서문인데요. 평서문 다의 경우는 그럼 볼까요? 등하 불명, 등잔 밑이 박지 않다. 부정사가 들어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나, 오비, 이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 경우도
평서문입니다. 다, 기마욕설로 말을 타면 노비를 거느리고 싶다. 이것도 평서문입니다. 적공지탑은 불타라. 공을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무모하지 않는다. 부정사가 들어갔죠? 부정문입니다. 불연지돌 연불생이라. 불을 떼지 않은 굴뚝엔 연기가 생기지 않는다. 부정사가 들어갔죠? 이중부정이지만 부정문입니다. 아복기포 불찰로기. 내 배가 부르니 종 배고픈 줄 모른다. 이건 역시 부정문입니다. 부정사가 들어갔으니까. 또는 의문문도 같은 경우 물어보는 말인 경우는 의문문이고 뭐 해라 하는 게 명령문이고 하는 도다 하면 감탄문이고 한문에서 호소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